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크힐 언급을 하니까 참 고맙다. 물론 제 말고 다른 분도 했지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월턴 워커 장군에 대해서 이 호텔 이름을 붙인 것도 좀 못마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뭐 상징이고 기념이다 해서 양해를 했는데, 그 장소에 지금 현송월부터 김여정, 김영남 또 김영철까지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묵어가는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이 느끼는 반응은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냐,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그간의 희생은 뭐였는가? 과연 한국이 도와줄 가치가 있는 나라고 민족인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효선 미순양 장갑차 사건 때 그건 명백하게 한국의 지자체도 잘못한, 좁은 길에 장갑차가 가는데 누구도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였지요.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당시 CNN은 미국의 장성이 나와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했고, 그 전후에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라는 한국 총리의 발언에 미국이 분노를 해서 한강 이북에 있는 이 한마디로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최전방의 미군 부대를 다 후방으로 빼거나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역사적인 과정과 거기에서 형성된 서로의 어떤 생각의 정리,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 최태원 회장은 이 정권 들어서 임종석과 독대도 하고 잘 나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에 선대에서 어떤 경위로 그 호텔을 인수했는가를 망각한 채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워크힐의 역사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서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5.16 혁명을 하고 난 뒤에 당시 군부 지도부는 구악을 일소한다고 여러 가지 깡패나 양담배, 양주 등도 청산하고 조폭들도 옷을 벗겨가 조리돌림을 시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정권이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화 확보를 한다라는 이런 정치 자금과 외화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관광 호텔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럼 왜 관광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지금보다는 2배 반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6, 7만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이 휴가를 가면 전부 일본으로 가요. 휴가를 주면. 간부들도. 한국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돈을 일본 가서 다 써요. 한국에서 돈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무슨 해외 관광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 정부에서 동양 최대 규모의 위락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매년 휴가를 나가는, 그리고 또 그 일본으로 가는 주한미군들을 한국에서 돈을 쓰게 만들자. 그리고 또 미군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해외 관광객들도 오게 되고 좀 서구화되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경제 개발로 좀 쓰고, 자금으로 또 통치 자금으로도 좀 쓰자, 이런 그 입장에서 당시 군사 정부 주도로 61년에, 그러니까 5.16 혁명이 난 그 해에 첫 삽을 뜨고 11개월 후에, 그러니까 62년에 한국의 라스베가스라는 워크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시니까 가능을 했죠. 그 큰 규모의 시설을 11개월 만에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 한국 근대사에 이런 워크힐만큼 아이러니한 건축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름부터도 아이러니하죠.
한국전 초기에 50년 12월에 이렇게 전사한, 지금은 서울이고 당시에는 의정부에 소속되는 지역에서 이 차량 사고로 집차가 전복이 되어서 돌아가셨죠. 불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전형적인 야정사령관 월턴 워커의 이름을 이 향락의 장소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커힐을 공사할 때는 18,000명의 육군 핵무소의 포격수들이 동원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주도의 라스베가스죠. 밀수가 만국의 재해에 속하고 밀수품을 불태울 때 그때 국산품 애용이 군사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국산 물자가 제조업이 제대로 생겨날 수가 없죠. 전부 밀수품들이 판을 치고 좀 사는 사람은 전부 집에 다 밀수된 미국제, 일제 등을 쓰니까요. 그래서 워커힐만큼은 이 밀수 자재들, 외국산 자재들을 마음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당시 군사정부에서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없었죠. 무소불위로 무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워커힐 부지로 내정된, 지금 광진구 광장동이죠. 그때는 광나루 일대라고 불렀는데 18만 평의 토지 수용령이 내려져서 중앙정부부 주도 아래 주민들은 시가 2,800만 원짜리 땅을 430만 환에 다 정부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 쳐주지 않고 거의 7분의 1 토막으로 땅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워커힐 건설 과정에서 공금 횡령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4대 의혹 사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각됐죠. 아마 동치자금을 거기서 좀 뺐겠죠. 어쨌거나 63년 4월에 이렇게 워커힐이 개장을 했는데 당시 외신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군사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서 매춘 도박을 합치려 했지만 실패했다 했고, 이 타임즈지는요, 뉴욕타임스는 워커힐을 군사정부의 계산착오의 슬픈 상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비난은 미국인들의 세금을 원조로 받아서 살아가는 나라가 위락시설을 지어 미국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 우리 돈으로 빼돌려서 저런 걸 지어가 또 우리 젊은이들을 돈을 털어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국내 언론들도 이렇게 비판적이었는데 68년에 정부가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워커힐에 한국 최초의 카지노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일침을 가하면서 워커힐이라는 것이 뭔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 도덕의식 마비도 불사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의 건대화나 건설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세계에서 첫째가는 후진국이라 해도 위정자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도덕의식을 지켜야 된다. 너네들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그런 거를 하냐. 근데 그 이후에 강원랜드, 마사에 이런 거 만들고 뭡니까? 오크우드 호텔 등에 있는 그 뭡니까? 세븐락 그런 카지노장을 만들 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이런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양면이 있는 겁니다. 워커힐이 기여한 측면도 굉장히 많았죠. 자, 워커힐의 이 나이트클럽은 그야말로 해전 무대로서 어느 나라서 볼 수 없는 입체 해전 무대를 가지고 이 쇼의 흥미를 이렇게 돋우게 했고, 이 당시 프랑스의 몰랑 루즈에서 하는 크레이지 호스 쇼 등을 이 반나 누드로 워커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 지금 워커힐에도 수영장이 유명하지요. 그 수영장이 그때도 있었고 다이빙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또 한가할 때는 가서 수영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오면 거기 가서 잡고, 그리고 환영 만찬도 거기서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특수청, 상류청들은 워커힐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하면 해야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3일 고가도로도
특수청들이 워크힐 가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건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3년에 3월에 개관 10년 만에 63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힐이 민간에 매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비리도 있고 해서 민간에 매각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매각 결재 서류 여백에 새 주인인 성경이 워크힐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호텔로 발전시켜 주시오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점점 한국도 발전해가는 속에서 이 명분이 없는 이런 정부 주도의 위락업소에 대해서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도록 한 부분이지요. 그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워크힐의 주인이었던 워커 장군은, 월턴 워커 장군은요,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위기가 몇 번 있었고,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망명정부를 일본에 세우느냐, 안 그러면 남태평양 섬에다가 세우느냐, 제주도로 일단 옮기느냐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버텼고, 더 나아가서 이 워커 장군은 죽어도 반격을 할 수 있는 미군 병력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까지 낙동강 전선은 지켜야 된다. 이것도 무너지면 인천 상륙을 해봤자 싸울 수 있는 교두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 낙동강에서 죽더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하면서 엄청난 미군의 희생을 무릅쓰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참 이런 분이 안타깝게 이 사고로 돌아가셨지요. 이후에 이제 이게 개설되었을 때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하면, 이 재즈 음악의 비조이자 전설적인 인물인 루이 암스트롱이요, 63년 4월에 워크힐 개관 직후에 초청되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진이 워크힐 가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자들이 벗고 춤을 추는 거니까 몰랑루저에 가서 크레이지 호스 쇼를 직접 보고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한 안무가를 동원해서 이 반나 누드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73년에 이 호텔을 인수를 했어요. 카지노까지 그때 다 했죠. 80년대까지는 같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78년에 이제 신규 호텔을 개관하고 세라톤 워커힐로 세라톤 메이커를 붙여서 하다가 최근에는 세라톤하고 헤어지면서 뗐죠.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은 지금도 리버파크라고 매우 유명하죠. 호텔하고 패키지로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이 상류층들이 가는 호텔이죠. 수영장이죠. 자, 이런 데인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고 갔는가 하는 게 지금 문제지 않겠습니까? 원래 SK는 자신들도 자랑하듯이 SK의 지금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는 최종현이고 최종현의 형님이 최종근입니다. 이 사람이요, 당시 일본인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경영되는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이라는 두 회사가 지금 당시에 SK의 모태가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당시 한국의 대부분의 재벌들이 그렇듯이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적산 기업을 넘겨받은 거지요. 당시 성경직물에서 거부하던 이 21살밖에 안 된 최종근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 내부의 치안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던 일본 사람들이 무사 귀국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최종근 씨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21살 때인 46년에 이 생산부장으로 임명하고는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실상 53년 7월에 이 적산불화를 통해서 성경직물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통째로 법적으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SK의 그 60년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근 회장이 일찍 돌아가면서 그 자녀가 받기에는 너무 어려서 동생한테 물려줬고, 최종현. 그 최종현 회장도 폐암으로 상당히 일찍 돌아가면서 그 아들인 최태원이 일찍 이제 SK 회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1-1의 자녀들은 지금 있지만은 반개로 밀려나 있고, 동생인 2-1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면서 노소영 씨를 부인으로 안고 이러면서 유공을 인수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이동통신도 받아서 지금 SK텔레콤이 되고, 이 두 가지가 SK가 거대한 기업이 됐지, 처음에 워커힐도 인수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중견 기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성경 직물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혁명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불, 안감, 나일론 등을 만드는 중견 기업에 불과를 했고요. 그런데 최종근 회장이 하나 재주가 있었던 게, 중앙정보부 분실장을 했던 이병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다른 군부의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과 굉장히 가깝고, 그 군인들 모임에 스폰서도 하고,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모임에도 스폰서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널리 회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자 말자 몇 달 뒤에 이 국가채권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이 성경을 직무를 방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여기저기서 최종근 회장을 돕겠다고 연락이 와서 자금줄이 절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우락과도 호영호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73년에 군부로 이루어진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호텔을 민간으로 매각할 때 이우락의 막강한 영향력과 또 성경이 군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호텔을 이렇게 한마디로 낙점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 최종근 회장은 자신의 딸을 이우락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이 혼맥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세와 인연과 이 사돈 등 어떤 혼맥들이 당시에 이제 계열사를 늘리게 되고, 또 80년대 들어와서 노태우 정권 때 이 한마디로 사돈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 에너지, 화학, 그리고 통신 기업이 되는데 성공을 했지요. 자, 그런데 73년에 넘겨줄 때 당연히 카지노도 같이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성경이 돈을 버는데 짭짤한 역할을 했고 굉장히 특혜였지요. 당시 한국의 카지노가 처음에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노태우 정부가 당시에 이제 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규제 완화니 민주화니 이런 것들이 되면서 카지노를 제주도에 이제 5개를 추가해 줬지요. 제주도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카지노를 개장해 주자 해서 이제 제주 지역 카지노가 그때 여러 개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유공인수나 이동통신 이런 게 되니까 주변에서 시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게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워커힐 카지노에서 일본인 VIP들한테 칩을 가지고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칩, 동그란 이런 칩을 먼저 준 다음에 일본 지사에서 돈을 상환받는 일, 그러니까 공지 사업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 이런 돈들이 회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탈세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칩을 주고 일본에 가서는 돈을 받아서 그걸 신고를 안 하면 탈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래서 워커힐의 탈세, 이런 탈세 규모가 93년 국세청 조사 결과 최소 수백억 수준으로 됐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빠찡고만 있지 카지노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허가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성경은 정유 사업과
이동통신으로 이미 대기업이 됐는데 계속 카지노를 가지고 가다가는 조사를 받고 또 정권이 바뀌면 곤란해질 것 같고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정권이 끝나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파라다이스 그룹에 넘기는 겁니다. 전낙원 회장한테요. 당시에 이걸 갖다가 이 전낙원 회장한테 좋은 조건으로 카지노를 매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주인은 성경이었지만 운영은 그때도 이렇게 전낙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해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말고는 이걸 인수해서 운영할 만한 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YS 정권 들어서 슬롯머신 조사를 하면서 전낙원 회장이 성경 때 벌어졌던 일들도 다 넘겨받았으니까 당시 이 수사 대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전낙원 회장은 해외로 몇 년간 도피도 해 있고 했습니다. 자, 워크힐의 역사 왜 생기게 되었고 이름은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고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던 것을 성경이 어떻게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오게 된 과정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 이러면 안 됩니다. 선대에서요. 대한민국의 군인들하고 친해가 적을 받게 됐는데 군인들하고 친했다 하면 적어도 안보의식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적을 받게 된 한마디로 오늘날 성경이라는 게 이 텔레콤하고 유공 받기 전에는 워크힐 때문에 성경인 겁니다. 그때 성경만한 직물회사들요. 경방이니 뭐니 훨씬 전방이니 큰 회사들 많았습니다. 근데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성경만 떠올라가면요. SK가 된 거는 워크힐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대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을 축적을 한 겁니다. 카지노도 있었고요. 한 해에 수백억 탈세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마시키고 오늘날 저렇게 한국에 5손가락 안에 들만한 대기업이 되어 놓고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의 정권하고 친해서 이 정권이 지금 북한과 아주 가깝게 지내자는 정권인데 그 정권에 살아남고자 친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북한의 수뇌부들을 재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앞으로 이 정권이 북한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든 다 이대로 두면 SK가 뒤에 들 가능성이 커요.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는 집단과 권력의 핵심들과 성경하고 SK하고 관계는요. 그렇다면 최 회장 정말 대한민국의 5.16 혁명과 그 이후의 군부 정권과 그런 사람들과 친해가지고 오늘날 이 SK그룹의 모태를 구축해놓고 이제 지금 와서 아들 대해서 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이 반역적인 집단들을 묶고 재이면서 돈을 벌고 정권과 짝짝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 지인들은요, 전부 어마어마하게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